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지금 밥 먹고 계신 분들, 혹시 야식 먹다 사연 듣고 계신 분들은 잠시 먹던 걸 멈추고 들어봐 주세요.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지금부터 소개됩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3년 가까이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시댁에서, 그리고 저는 직장 때문에 평택에서 자취를 하면서 일을 했고, 금요일 퇴근을 하고 나면 무리 없이 KTX를 타고 시댁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다 오는 삶을 반복했어요. 더 먼 지방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커플들에 비하면 멀다고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 장거리 연애도 무려 6년을 했던 커플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적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은데, 둘 다 고향 가는 달은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 지역에서 자취를 하던 도중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졸업과 동시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었죠. 하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저는 그걸 다 인내심 갖고 기다려줬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저도 캐나다를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각자 그리워만 할 시간을 어떻게든 더 보람차고 서로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썼거든요. 각자가 서로에게 목숨 걸 만큼 그리워만 하거나 애달파하는 것도 아니었고, 각자의 일과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자신의 꿈도 키웠고 해야 할 일도 씩씩하게 해내며 사귀었던 것이라, 서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가 지쳐 할 일도 없었고, 오히려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며 늘 고마워하고 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말입니다. 그렇게 연애 때부터 6년을 서울과 전라남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될 때 주말이 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거나, 가끔 남편이 저희 집으로 와서 잠까지 자면서 놀다가 가곤 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저희 두 사람을 결혼하기 전부터 잘 알고 계셨고, 집에서 재우기까지 하며 남편과는 더 각별하게 지내셨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사서 가져오는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젊은 사람이 싹싹하고 예의 바르다며 부모님께서도 남편 오면 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이셨고, 별로 구경할 것도 없는 동네인데 어떻게든 놀러온 기분 내주고 싶다며 굳이 저희 데이트에 껴서는 옆 동네에 있는 목포나 순천에도 데려가시고, 지리산 등반도 억지로 데려가 다 같이 등산도 하고, 참, 우리 집에 없는 아들을 대하듯 잘 지내셨죠. 그 모습이 제 눈엔 더없이 좋아 보였고, 또 덕분에 지금의 남편과는 당연스레 결혼을 늘 꿈꾸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작 20대 중반이었던 때였을 때부터 말입니다. 취업 준비가 힘들었지만 남편도 어찌저찌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늘 도시권에서 살고 싶었던 저는 서울까진 못 되었지만 평택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해졌었죠. 연애 때는 거의 매주 금요일이 되면 시간이 되는 사람이 먼저 서로에게 찾아가 주말을 보내다 왔고, 저도 자연스레 숙박비를 아끼면서 동시에 남편의 부모님이 늘 반겨주시니까, 늘 예뻐해 주시니까 정말 부담 없이 시댁을 왔다리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대로 물 흐르듯이 네가 떠나버리면 나한테 남는 거 뭐냐면서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평생 이렇게 저만 기다리면서 주말이건 1년에 한 번이건 내가 와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달라며 프로포즈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기보다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가 너무 안 나와서 30이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남자친구랑 장거리 연애만 하며 살고 있다며 슬슬 자책하고 막 초라해하려고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냥 딱 적당히 혼자 살면서 싱글의 재미도 가져보다 오랜 연애를 항상 대며 결혼까지 하기에 알맞은 시기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서로를 얽매려고 하거나 맞춰줄 것도 없이 각자 살던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또 자유롭게 회식을 하던, 놀다 늦게 들어오건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각자 부부처럼 함께 자고 밥 먹고 밀린 데이트를 하면서 보내는 담백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오래 만났기에 연애 초반처럼 불타는 사랑은 없었지만 꽤나 안정적이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어요. 그런데 매주 가던 시댁, 그리고 남편의 방, 이게 딱 2달 전부터 정말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정말 모르겠고 그냥 다 모든 게 더 이상 지난 9년의 시간들과는 달랐달까요? 가장 먼저 늘 남편은 적어도 주말을 앞뒀거나 그 한 주가 시작되는 때 바쁘면 바쁘다고, 일정이 있으면 일정이 생겼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시간 여유를 두고서 서울을 가거나 저도 좀 평택집에서 쉬면서 주말을 보낼 수 있기도 했으니까요. 남편 또한 본인이 평택에 오고 싶으면 본인이 오겠다고 미리 계획을 말해주거나 전날 과음을 해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뻗어 있을 것 같다며 그 주에 약속을 일단 취소하는 등 우린 나름 서로의 주말과 시간을 그리고 약속을 배려해주며 지내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이 연속으로 만나는 것을 4주 정도 바쁘다고 미뤄버린 바람에 제가 제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도 바쁜가? 하면 눈치를 보다가 못 갔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라도 뵈야 하나 싶어서 안부 연락처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엔 전화를 받으시다가 나중엔 아예 제 연락을 피하시더라고요.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익십하거나 잘 지내고 하면서 단답형으로 끝맺음을 하셔서 제가 더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많이 바쁜 건지 아니면 집안에서 싸움이라도 일어나서 며느리인 날 오게 하는 게 민망하신가? 아주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새해는 밝았는데 남편은 뭐 별말이 없길래 5주째 되는 날 서울에 갔는데 뭔가 집이 변해 있었어요. 출가하신 아주버님의 젊은 시절 책들로 채워져 있던 방 하나가 갑자기 핑크빛 도는 침대에다가 옆엔 근사한 조명도 있고 얼핏 들어갔을 때 좋은 향기도 났던 것 같고 딱 봐도 신혼방 같더라고요. 도배까지 싹 핑크색으로 해버리고 원래 있던 블라인드 대신에 레이스 달린 천도 있었고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그 방에 대해 일절 말을 안 하고 저는 저대로 혼자서 가족들이 제가 집안에 들어와 살길 바라셔서 이거 꾸미느라 날 그간 안 불렀던가 싶기도 하고 괜히 김칫국을 마셨어요. 그간 제가 엄연히 며느리고 와이프인데도 한 달가량 안 만나려고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섭섭했던 게 쑥 풀리면서 그 주말도 평소처럼 다 같이 뒹굴고 배달음식 시켜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에 의미를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같이 서프라이즈로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평택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다만 월세집 정리해야 해서 곧장 서울로 가진 않고 짐까지 다 싸놓고 준비를 하다가 완전히 서프라이즈로 서울집에 들어갔어요. 전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요.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서 아예 서울집에서 남편과 살겠다고 찾아왔더니 그냥 놀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겁을 하시면서 너 혼자 그걸 상의했냐며 구박을 주시던 시어머니가 말이죠. 옆에서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고 계시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집에 온 남편은 어떻게 네 맘대로 내 집에 들어오냐며 부부가 상의 정도는 하고 살림을 합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화를 내더군요. 마치 똥 마려운 개새끼 마냥 말이죠. 황당했습니다. 그냥 얼떨더라고 수치스럽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는 부부인데 그냥 사실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고 엄연히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는 3년차 부부인데 남편 옆에 살고 싶어서 일 그만두고 살림 합쳐보려고 온 와이프한테 이게 화까지 낼 일이냐고요. 설령 말을 미리 안 해서 섭섭했다 치더라도 자기 옆에 있고 싶어 만난 지 9년 만에 곁에서 살겠다고 찾아온 와이프한테 네 맘대로 그리고 내 집이라면 시부모 앞에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게 맞냐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서 제대로 뭔 말도 못하고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주말 부부가 지치기도 했고 나도 내 남편 옆에 살면서 아이도 낳고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서 내 딴은 기분 좋게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날 면박 주고 나와 함께 살기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그럴 거면 나 붙잡고 혼인신고는 왜 한 거냐며 이게 부부냐고 시부모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말하니 남편은 그제야 아 알았어 그냥 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한 소리야 하고서는 아직 자기 분이 안 풀렸는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와이프가 왔는데 여전히 지방이라면 전 들어가지도 못하게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남편한테 왔다가 졸지에 손님방인지 우리 신혼방인지 이제는 절대로 감이 안 오는 그 의미심장한 방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문을 닫으며 마주친 시부모님의 눈빛들은 마치 그 방만은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이었으나 전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화근이 되어버렸네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이건 새 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잔 흔적들이 있는 그런 네일스 커튼은 전에 봤던 가지런하게 창가에 붙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바닥엔 청소를 하다 만 것인지 머리카락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것도 긴 여자 머리카락 말입니다. 노랗게 염색을 한 것이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고 순간 아주버님네가 오셨나 생각했어요. 안 본 사이에 형님께서 머리도 염색하고 머리도 기르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무시를 하고는 잠도 잤고
출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남편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무작정 일을 그만둔 곳에 화가 난 것 같아서 제 취업 준비도 바로 했습니다. 요즘 시국에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경력이 제대로 인정이 되어서 또 전 직장에서 절 잘 봐주신 부장님이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사무실에 일자리 추천을 해주셔서 곧장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서도 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그러다 본인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밥 먹을 때에는 한창 잘해주다가 잠자리 들 때면 또 제가 필요하다며 방 안으로 불려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도 제품에 안겨선 냄새가 좋다느니 흥분되어 죽겠다느니 달콤한 소리를 해대며 제 살에 자기 얼굴을 막 부비적거리곤 했는데 왜인지 남편이 제 눈을 안 마주치는 게 따분하고 또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일자리를 구했고 다음 달부터 곧장 출근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역시나 제가 상상했던 대로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잘했다고 절 얼싸 안아줬어요. 정말로 남편이 내가 일을 마음대로 그만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된 대목이었죠. 혼자 외벌이로 벌기엔 세상이 각박하고 남편 월급도 쥐꼬리만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맞벌이를 필요로 했구나 하면서 저도 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완전히 화해를 했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입사를 기다리던 회사에서 시간을 좀 앞당겨 출근을 해달라더군요. 졸지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출근을 시작했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출근하는 저를 보며 그래도 둘이서 일하니까 보기 좋다 하면서 출근길 배웅도 해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회사를 나갔어요. 다만 제가 정식 출근을 2월부터인지라 1월은 일을 인수인계 받으며 부담없이 퇴근하거나 반나절씩 일하다가 퇴근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작은 회사라 질서나 규칙이 잘 없기도 했었고 이게 낯설었지만 오히려 유동성 있게 시간 조절을 해주셔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첫째, 둘째 날은 사장님이 같이 밥이나 먹으며 친해지자고 하셔서 몇 안 되는 직원들이 방역 규칙에 맞게 소수로 모여 번갈아 가면서 회식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집에다가는 제가 언제 정확히 퇴근을 하는지, 뭐 지금은 아무 때나 퇴근이 가능한 때라는 자세한 말도 나눌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그냥 일찍 출근하게 된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셋째 날에 제가 일찍 인수인계를 받고서 별 생각 없이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맘 같아서 서울 구경 좀 하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테이크아웃하며 시간을 좀 즐겨보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집에 계신 시부모님도 걱정이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장 집에 갔죠. 그런데요, 시댁에 들어가려는데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시뻘건 차 안에서 내리던 그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출근한다고 했는데 분명 혀세여야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 차에서 내리는 건가 싶어 순간 걷다 말고 저도 모르게 전봇대 뒤에 숨어버렸는데 빨간 차 안에서 웬 여자가 내렸어요. 그것도 추워 죽겠는 한겨울에 검은 스타킹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내 집안에 그것도 내 시부모가 있는 집안으로 내 남편을 따라 심지어 들어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집 앞에 있는 차 그리고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라 보니 계단 안이 울리면서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1층까지 다 퍼지는데 글쎄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깨르륵거리며 좋다고 웃어대다 집 안에 들어가는데 제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내가 모르는 여자가 남편 주위에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막 계단 소리 안 내고 후다닥 집 앞에 섰습니다. 남들은 밖에서 잘만 소리를 듣는다던데 전 솔직히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이 빌라 자체가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긴 했다만 이 정도로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리니 그냥 좀 기다렸다가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요. 뜬금없이 화장실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제 발 앞에 여자의 구두가 함께 놓여져 있는데 이 집 안에서 사람 말소리는 화장실이란 공간 한 곳에서만 들려오니 와, 이건 빼박 불륜 현장이더라고요. 순간 칼이라도 집어들고 이것들한테 피를 보게 해야 하나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시부모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딜 갔는지 직업도 없으신 분들이 귀신같이 자리를 비켜줬네 하면서 문 뒤에 숨어있길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나왔는데 글쎄 이것들이 알몸으로 그냥 지들 몸뚱아리를 내놓고 물 뚝뚝 흘리며 제가 제 신혼방이라 생각했었던 그 커튼 달린 분홍색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보니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여자의 젖은 머리를 말려주겠다고 남편이 다시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를 챙겨서는 들어가는데 안에서 드라이기를 어디다 말려대고 있는 건지 여자의 입에서 뜨겁다는 소리를 후끈하게 짓거려대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순간을 내내 기다렸다고. 이젠 괜찮아. 하면서 드라이기 소리가 꺼진 채 두 사람이 몸이 섞이는 듯한 침대 위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손에 영상을 찍겠다고 녹화 버튼을 이미 눌러놨던 전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가 싶다가도 어떻게 9년을 만나온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람으로 배신을 때리나 싶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그러더군요. 자기 와이프 언제 나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내 남편은 미안해. 당분간은 힘들어. 그냥 이렇게 걔 회사 가 있는 동안 집에 와서 평소처럼 지내자. 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니 이건 분명 처음도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분명히 알고 계신 문제였습니다. 이제 보니 저 하나 평택에 데려다 놓고는 주말 부부 핑계 삼아 이것들이 단체로 저를 가지고 놀면서 며느리 하나를 더 들여놨더라고요. 엄연히 말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옆에서 며느리 노릇 해줄 첩년이었죠. 저희 시부모님 방 안에 화초가 좀 많아요. 그냥 화초인지 꽃병인지 모르겠는데 도자기 길다란 거에다가 안에 흙 넣고 어찌저찌 만들어서 풀떼기를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 무작정 그거 하나 들고 역겨운 핑크색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도 안 닫아놓았던지라 열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들어가자마자 문고리를 향해 꽃병을 2번 던지니 순식간에 도자기가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저는 둥그런 입구 부분을 들고선 날선 깨진 도자기를 남편 새끼한테 갖다 대고 따라 나오라니 졸졸 나오더라고요. 겁에 질려 그거 내려놓으라고 훈계질이나 해대던 남편 새끼가 무릎을 꿇은 건지 일어선 건지 어중간히 서서 놓고 덤비기라도 할까 싶어 발로 그 새끼 어깨를 향해 마구 발길질하니 한두 번은 괜찮은 줄 알았다가 그게 또 어지간히 아팠는지 남편은 대박 하며 아프다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남자니까 제가 힘이 당연히 부족하니 그냥 어떻게든 이 새끼 정신 못 차릴 때 확 박살내주고 싶다는 생각에 방금까지 나 말고 딴 년이랑 놀아나고 있던 그 새끼 고추를 제 정강이로 차버렸네요. 제가 신발도 벗지 않았기에 단화 끝부분은 남편의 엉덩이를 제대로 명주시켰는지 앞도 아프고 뒤도 아프다고 쪽팔린 줄도 모르고 손으로 막아대며 아프다 연병대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다시 방 안에 들어가니 여자는 옷 입느라 바쁘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부모님 어디 가셨냐니까 쇼핑이라고 하다가 급기야 말 실수인 걸 알고 입을 뒤늦게 쳐닫던 여자. 이제 보니 돈 쥐어주고서 어디 나가 쇼핑이나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라고 시부모님을 밖에 내보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여지껏 두 집 살림을 한 내 남편과 놀아나며 날 잘도 기만했구나 싶어 콧구멍에서 콧바람이 마구 뿜어져 나오더군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흙이 뿌리에 굳어져 화분 모양대로 여전히 매달려 있는 그 화초를 쥐어잡고서 흙뿌리 부분을 그년 대가리를 향해서 마구 내리쳤습니다.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흙이 뭉텅이로 뿌리에서 튕겨져 나가느라 그년 주변으로 난리를 피우며 흩어졌는데 정말 맨 뿌리가 보일 때까지 제 발기질을 섞어가면서 네가 뭔데 유부남 집에 쳐들어와서 방을 만들고 살림을 차리려 하고 지랄이야 하며 화초 망가질 때까지 후렵해다가 머리 쥐어뜯고 흔들고 아주 개망나니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고서야 제 힘이 붙여서 그만뒀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 시댁안에 내가 사는 집인데 웬 여자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남편과 자고 있다고 하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딱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정말 5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집안일이라고 돌려보내려 안달이고 저는 저대로 불륜 저지른 년놈들인데 잡아가라며 지랄 발광을 하고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제가 옷을 빼내던 바람에 팬티랑 브레이저만 겨우 입은 채로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폭행죄로 저를 신고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더 쑤시고 다니며 복수할까 불안한지 한숨만 푹 쉬더군요. 결국 경찰분은 상간녀를 일단 집 밖으로 보내주는 것을 마무리 짓고 가셨고요. 저는 저대로 그년이 정신없이 나가느라 놓고 간 가방 안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거기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서대문구 무슨 고등학교 옆에 있는 조그만한 단독주택이길래 그 앞에 서서 고성을 질러대며 바람핀 새끼 안 나오면 들어 눕겠다고 한참 난리를 피우니 그 동네 주민들도 나오고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또 경찰은 출동을 했고 제 눈은 오로지 그 주택에 향해 있고 결국 그 옆에 세워진 그년의 빨간 차 위에 올라가 발로 몇 번 뛰면서 밟아버리니 여자가 나오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년의 부모를 보자마자 제가 찍은 영상을 소리 최대로 키워놓곤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초반은 다 소리밖에 없지만 막판에 제가 화초두고 쳐들어가며 그 년놈들 알몸 상태로 뒹구는 것도 다 찍었거든요. 그냥 부모는 그만 보여주라고 난리를 피우고 저는 저대로 이게 끝이 아니라 뭐라든 인연이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거 다 퍼뜨리고 다닐 거라고. 명예훼손 걸면 내 남편과 이혼 소송하고 받는 위자료로 다 낼 거니까 얼마든 명예훼손 걸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주민들은 제가 딱 했는지 그중에 어느 아주머니는 춥다고 목도리까지 쥐어주시고 다른 한쪽에선 제대로 사과하고 얼른 끝내라고 또 소리를 질러버린 바람에 여자네 부모는 쪽팔리다고 그냥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여자는 결국 부모님께까지 버림을 받곤 그 앞에서 한참 집 안으로 못 들어가다가 추워서 벌벌 떨면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나 뭐라나. 그래서 제가 그 꼴 보며 뺨 한 대 때리고는 말했어요. 이제 너 가져. 그런 새끼 나 하나도 필요 없어. 라고 말이죠.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으나 그 여자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보나 차로 보나 꽤 잘 사는 사람이었고 예전에 아주 초반에 부부 동반으로 남편 회사 모임에 참석했을 때 여자의 아빠를 분명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야 어찌되었든 자식 새끼 잘 키워놨더니 유부남이랑 저지른 불륜 걸려서는 급기야 동네 한복판에서 개쪽을 당한 그년 부모는 딸내미를 손절하고 싶어하는 듯 했고 저는 그 부모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자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금 짐은 빼서 서울안에서 자취방을 꾸려 나왔어요. 우린 여전히 이혼을 하지 않은 사이이고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간까지 빼내며 이것들이 사장딸과 결혼을 하려고 바라가는 것에 찬물을 끼얹어 주려고요. 다행히 여자 쪽에선 절대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집에 그것도 이혼 정리도 안 된 놈이라 결혼시키기 싫다면서 급기야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따로 좀 만나자고 5천만 원 든 돈까지 쥐어주고서는 남편 마음 좀 돌려놓으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돈을 당신네 딸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다 챙겼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또 소송 안 거는 조건으로 위자료 겸 돈을 또 받았는데 이거 꽤나 수입이 짭짤하네요. 남편 새끼한테 당한 배신감이 너무 크지만 이미 마음 떠난 마당에 정 때문이라고 억지로 살기는 절대로 싫고 그간 혼자 살았던 세월이 더 오래였기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그리 어색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여자네 부모한테서 돈 받아둔 걸로 독립자금에 보탰으면서 남편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유효한 시기까지 계속 이러고 살 겁니다. 그러다 남편한테 그리고 남편 놈의 불륜을 침묵하고 동조한 시부모한테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위자료 받아내고 깔끔하게 이혼하려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건 연놈들 안 주고 저 혼자 다 받아챙기고 얻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